우리가 저번에 78부터 81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큰 내용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죠. 대표값. 대표값이 뭐였지, 얘들아? 평균, 중앙, 최빈. 맞아. 어떤 집단의 값을 하나로 딱 대표하는 그런 값들인데,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은 평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중앙값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빈값이 있었다.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써왔던 평균의 개념 그대로고, 중앙값은 어떤 개념이었어? 가운데 있는 숫자.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걸 고르면 그게 중앙값이었는데, 가운데 있는 게 하나가 골라지면 그냥 중앙값인 거고, 가운데 있는 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 사이 숫자. 걔네 둘의 평균. 그치? 걔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이게 중앙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무슨 뜻이었죠?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최빈값은 평균 중앙값이랑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더라? 평균과 중앙값은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딱 나와. 근데 최빈값은 어땠지?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죠. 그쵸? 네, 이런 것이 최빈값이 갖는 특징이었다. 이런 대표값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편차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편차. 81쪽에서. 편차는 뭐였니? 그냥 뭐에서 뭘 뺀 거, 딱 이런 개념인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별량이란 뭐였지? 별량이란? 우리가 그 각각의 문제마다 조사한 값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그랬죠. 내가 성적을 조사했으면 성적이 별량이고, 그지? 뭐 키를 조사했으면 키가 별량이고, 그 조사한 값들에서 평균을 빼서 나온 값이 편차였고요. 이 편차는 한 가지 성질이 있었다. 편차의 성질. 뭐였을까? 편차의 성질. 기억을 더듬어봐. 편차의 성질. 하도하면 0이 된다. 맞아요. 그쵸. 편차를 내가 제대로 잘 계산했다면 그 각각의 별량들의 편차들을 싹 다 더했을 때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지? 요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해봅시다. 78쪽이랑 79쪽에 질문 있나요? (78, 79) 질문 없나요? 넘어가도 돼? 80, 81 1-1번. 자, 1-1번. 3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14일 때 5개의 별량의 평균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우리가 평균 구하는 식으로 써보면 돼. 요렇게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14가 나온다, 이런 뜻 아닌가? 그지, 가연아? 응?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란 뜻이에요? 양변에 곱하기 3을 해가지고 42 요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5개의 평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5개를 다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이게 5개의 평균 아닌가? 그지?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요렇게 셋이 더했을 때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요게 42라는 걸 방금 찾았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 분자는 55가 되네요. 55를 5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11이다. 2번. 요렇게. 그치? 요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또 80, 81에 질문해볼까요? 없어? 현서 없어? 현서 없어? 네. 다 받았니? 네. 유린이? 없어요. 윤서? 없어요. 가연이?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82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앞에 배웠던 내용들에 비하면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선 분산과 표준 편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포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산포도가 어떤 느낌이었지? 산포. 퍼져 있는 정도. 그죠? 퍼져 있는 정도.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주변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느냐,
아니면 평균에서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산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포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자체가 갖는 뭐 중요한 의미는 없어. 분산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루트를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산포도를 구한다는 것은 분산을 구한다는 개념인데,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편차.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편차. 현서야, 뭐에서 뭐 뺀 거였지? 편차가? 별량에서 평균 뺀 거. 그게 편차였지? 그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얼마가 나왔었죠? 0이 무조건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어서와, 그냥 더하면 무조건 0이야.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해서 더한대요. 편차를 제곱을 해서 더해. 그 다음에 몇 개냐, 별량이 몇 개냐,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분산의 개념이고, 이걸 우리는 조금 더 외우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분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편차 제곱의 평균, 요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서 우선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평균부터 알아야 돼. 평균. 그러면 지금 3, 5, 1, 0, 2, 6, 4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얼마지? 21인가? 네. 맞니? 21. 21을 얼마로 나눠야 돼? 7로 나눠가지고 평균이 얼마다? 3. 평균이 3이다. 자, 평균 구했어요. 평균을 구하면 우진아, 그 다음에는 뭘 구할 수 있지? 편차를 구할 수 있지. 편차. 지민아, 편차가 뭐에서 뭐 뺀 거였지? 그렇지. 보통 우리가 점수를 별량이라고 부르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값에서 3을 다 빼줘야 되는 거야. 그치? 윤서가 쭉 불러볼까? 3의 편차는 0이고 5의 편차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죠? 얘가 2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0의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2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6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3. 4는 1. 그치? 자, 내가 편차까지 구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계산 안 틀리고 잘 했나? 확인해보는 방법이 뭐 있어? 더해봐요. 요걸 다 더해봐요. 다 더해봤을 때 얼마가 나와요, 정상? 0이 나와요, 정상. 더해보면 0 나오나? 네, 0 나오네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했구나. 자, 근데 편차를 그냥 더하면 맨날 0이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의 각각의 값들을 다 뭐 해준다? 제곱을 해준다. 편차의 각각의 값들을 다 제곱해줘요. 그럼 0, 4, 4, 9, 1, 9, 1. 자,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제곱한 값들을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가 돼? 28. 28. 자, 이게 지금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죠. 그죠? 편차 제곱의 총합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그 편차 제곱의 총합을 우리 지금 몇 개의 편차를 갖고 계산한 거야? 7개를 계산한 거니까. 그지? 그 편차 제곱의 총합을 7로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나오는 게 뭐다? 분산입니다. 그죠? 이 편차 제곱의 총합을 7개니까 7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몇이야? 4. 4가 분산이야. 자, 그럼 지훈아, 분산이 나오면 표준 편차는 그냥 그 분산에다가 뭐만 한 거랬지? 거꾸로. 루트를 씌운 거. 분산에다가 루트를 그냥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러면은 여기 요 편차라는 말이랑 요 편차라는 말 똑같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편차를 제곱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제곱한 거를 다시 되돌려준다. 그래서 루트를 다시 씌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편차들의 표준, 그래서 표준 편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분산만 잘 구하면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지?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그래 뭐 어렵지 않네. 근데 막상 해보라 그러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분산 구하는 과정은 몇 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83쪽으로 가볼게요. 자, 분산 구하는 문제 나오면 한번 해봅시다. 자, 83쪽에 1번 5명 키의 편차를 조사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어있는 칸에 편차가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있어. 그지? 가연아, 편차는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D에는 뭐가 들어갈까? 2가 들어가겠죠? 2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 한 명씩 생각해봐. 이 A라는 학생의 키가 몇이었길래 편차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까? 편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평균보다 이 친구의 키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았던 거예요. 얼만큼? 1만큼. 그치? 그래서 A의 키는 161이었을 거예요. B의 키는 160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원래 학생들의 키를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D라는 친구는 편차가 2니까 평균보다 컸다 작았다? 컸다. 얼만큼 컸다? 2만큼 컸다. 그래서 164cm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윤서 오케이? 그래서 편차가 2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키는 164였다. 자, 내려가서 네, 요거 한번 해봅시다.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분산 구하는 과정 얘기했죠? 그 과정 잘 생각하면서 자, 편차 먼저 구하시고 편차 제곱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서 편차 제곱의 총합을 몇 개냐 개수로 나눠주시면 이게 분산이거든요. 자, 계산 한번 해보자. 2번 한번 찾아보세요. B가 얼마인지 우리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B부터 찾고 그 다음에 분산까지 한번 쭉 구해봐. 수정이 얼마? 루트가 나와. 분산. 자, 일단 B가 얼마야 수정아? 1이지. 자, 그럼 이 편차들을 뭐 하라 했죠? 제곱하라 했죠? 제곱하면은 1, 1, 9, 1 빵이지. 자, 그럼 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편차 제곱들의 평균. 그럼 이것들을 더해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 오, 그죠? 5개 가지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한 게 분산이에요. 그럼 얼마야? 5분의 12, 그치? 뭐 5분의 12. 근데 분산은요, 분수로 쓰는 것보다는 소수로 쓰는 걸 좀 더 추천해요. 왜냐면 나중에 표준 편차로 바꿀 때 소수가 편하거든. 그럼 5분의 12면은 은서야 얼마니 소수로? 2.4요. 2.4. 그래서 분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2.4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 그러면 방금 그 2.4에다가 그대로 어떻게만 해준다? 루트만 씌워준다. 루트 2.4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분산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2.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로 쓸 수 있을 때는 소수로 쓰는 걸 좀 더 추천한다. 분수로 쓰면 5분의 10이라고 쓰면 당연히 맞고요. 이제 분수로 쓰면 좀 귀찮은 게 뭐냐면 이걸 표준 편차를 바꾸라 했을 때 루트 5분의 10이 이렇게 쓰면 이건 또 안 되잖아. 우리는 또 이런 거 냅둘 수 없잖아. 이게 뭐 해줘야 돼 또? 다 막 유리화시키고 막 꺼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수는 좀 그런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소수로 쓸 수 있을 때는 소수로 쓰는 게 좋고요. 뭐 5분의 10이라고 쓰는 거 당연히 맞죠. 맞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 나옵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3번 문제를 보면은 5개 별량의 평균이 8이고 분산이 2다. 자, 평균이 8입니다는 간단하지. 아까도 했어. 이렇게 5개의 값을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5로 그냥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거 정리하면은 양변에 5 곱하겠죠? 양변에 5 곱하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25가 40이 돼요.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일까? 15. 그쵸? 이거는 너무 간단한데 문제는 뭘까? 분산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해요. 그죠? 자, 일단 평균은 알아. 평균이 8인 건 아니까 우리는 이제 뭐부터 써봐야 될까? 평균 아니까 편차들부터 5개 써야죠. 편차. 유리나 6의 편차는 얼마야? 6의 편차. 그쵸?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가 편차죠. 그러면 유리나 x의 편차는 뭐야? 그냥 x에서 얼마를 뺀 것? 8을 뺀 것. 그러니까 편차를 x 빼기 8이라고 써야죠. 그죠? x 빼기 8 이게 두 번째 편차. 현서야 세 번째 편차는 9의 편차. 9의 편차는 1 맞죠? 그 다음에 y의 편차는 y-8. 자 10의 편차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편차 5개 썼어.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이제? 편차들을 뭐 하는 것? 제곱하는 것. 자 이제 요것도 제곱할 거고요. 요것도 제곱할 거고요. 다 이렇게 제곱을 해줄 거예요. 자 제곱을 해서 이 5가지를 다 어떻게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 어떻게 하면 나누기 얼마를 하면 5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다. 이게 분산 찾는 과정이니까 이게 2가 나옵니다. 이게 분산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요 안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치? 자 일단 5는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자 분모 없어지고 이쪽에 는 얼마가 돼? 는 10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이제 전개시켜야 되겠다. 자 윤서가 한번 해볼게요. 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요거부터 불러줘 윤서야. 이거 전개하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몇 x? 자,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랑 곱해서 2배 한 걸 쓰는 거예요. 몇 x? 16x. 그 다음에 플러스 64. 자, 1제곱은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요거 전개하면 뭐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4 하고 는 10. 자,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읍시다. x제곱이랑 y제곱 앞으로 당겨 주시고, 자, 당연히 마이너스 16x하고 마이너스 16y는 어떻게 해서 써야 될까요? 16을 밖으로 빼요. 묶어야죠. 마이너스 16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괄호 x 플러스 y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지 아까 위에서 찾은 거 이거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이걸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자 나머지 상수항 계산합니다. 요거 4랑 64랑 1이랑 64랑 4 얼마죠? 요거 133가? 맞나요? 그죠? 요렇게 137인가? 137에서 10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127 플러스 127은 0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y가 1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15를 딱 넣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15 곱하기 16 하면 얼마야? 암산해봐. 15, 16, 240 마이너스 240. 그럼 마이너스 240에다가 127을 더했어요. 얼마일까? 113. 마이너스 113이니까 넘기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쵸?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3. 2번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것들도 풀 수가 있고요. 여기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그 옆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갈게요. 그 바로 옆에 3-1번 있죠? 3-1번. 자, 분산 찾는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3-1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2번 같아? 틀렸어요. 틀렸어 말고. 답 몇 번일까? 4번? 4번. 답은 4번입니다. 자, 우선 평균이 5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셋이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5다. 요거 하나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 분산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그 분산의 뜻, 분산 구하는 과정 뭐라 그랬지 우진아?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냥 분산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일단 편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편차. 그지? 편차. 근데 편차는 또 뭐니 얘들아? 편차. 편차는 뭐였지?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지?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게 편차였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별량은 x, y, z고 거기에서 평균인 얼마를? 5를 다 어떻게 해주면? 빼요. 빼면 x에서 5 빼고 y에서 5 빼고 z에서 5 빼면 이 세 가지가 바로 편차인 거죠. 그치? 그러면 편차 지금 구해놨으니까 유리나 편차를 뭐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편차들을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편차가 3개였잖아. 얘를 3으로 어떻게 하면?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 이게 분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4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두 가지 식이죠. 다나 이렇게 썼니?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잖아. 두 번째 식은 정리하면 이쪽은 이제 12가 될 거고 얘 전개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그리고 z제곱 마이너스 10z 플러스 25 요렇게 됐고 이쪽에 3 곱해졌으니까 12가 됐네. 그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이랑 y제곱이랑 z제곱 앞으로 당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놈이랑 요 놈은 은서야 어떻게? 마이너스 빼요. 10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가야 되겠고, 자 상수항 얼마 보여요? 25가 3개 있으니까 75가 보이죠? 얘도 넘어올까? 얘도 넘어오면 얼마야? 63은 0이네.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15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150이잖아. 마이너스 150. 그죠? 마이너스 150에다가 63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7. 그죠? 그럼 이항시켜버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8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x제곱, y제곱, z제곱 얘네 셋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요거 구한 거를 그대로 얼마로 나누면 끝이야? 3으로. 그치?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다시 3으로 나눠야지 합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얼마구나? 29구나.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 어렵지는 않은데요.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정신을 잘 차리고 중간에 계산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풀면 된다. 자, 내려가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우선 4개의 별량의 평균이 5고 분산이 3일 때 2A, 2B, 2C, 2D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일단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를 4로 나누면 얼마다? 5다. 이게 첫 번째 평균에 대한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수정아, 분산이 3이라 그랬잖아. 얘네 넷의 분산이. 그럼 분산은 아까 뭘 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지금 구해야 돼? 편차부터 구해야 돼. 편차. 그죠? 편차. 자, A의 편차는 뭐예요? A-5. B의 편차는? B-5. C의 편차는? C-5. D의 편차는? D-5. 이게 편차지. 자, 편차들을 뭐 해서? 제곱을 해서.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윤서야 얼마로 나눠야 될까? 4개니까 4로 나눠야죠. 그렇게 하면은 분산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아까 했던 것처럼 정리를 조금 해놓을게요. 자, 첫 번째 식은 그냥 정리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다? 요게 2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전개를 쫙 시킬 건데 우리가 이제 위에서 좀 해봤으니까 자, 한 단계 건너뛰고 바로 갑시다.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랑 D제곱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10A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10C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묶어버리면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자, 상수항이 25, 25, 25, 25겠지, 그치?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 그쵸? 그 다음에 우변에 얼마? 12.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가 2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2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00 요거 하면 마이너스 100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8? 응? 마이너스 100이 1로 넘어가면은 얘랑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12. 자,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찾아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연아 이제 두 번째로 찾으라고 한 건 뭐예요 이제? 누구의 평균이냐면 2A, 2B, 2C, 2D의 평균이지. 그러면 걔네들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가연아? 얼마로? 4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평균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왜냐면 이거는 아까 전에 이거 더한 게 20이라 그랬으니까 이 분자는 얼마겠어요? 40이겠죠. 40을 4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10이죠. 그쵸? 자, 이거는 너무 쉬운데 표준 편차를 구하래. 표준 편차. 근데 표준 편차는 어차피 뭘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거야? 표준 편차는 원래 분산이 나와야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2A, 2B, 2C, 2D의 분산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분산 구하려면 수정아 분산이 뭐랬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었죠. 자, 그럼 별량은 이제 2A, 2B, 2C, 2D고 2A, 2B, 2C, 2D의 평균이 1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2A에서 10 빼주고 이게 편차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또 2B에서 10 빼주고 그지? 이런 식으로 2C에서 10 빼주고 2D에서 10 빼주고 그죠? 이게 편차들이고요. 얘네들을 또 다 뭐 해서? 제곱해서 요거를 다 제곱해서 얼마로 나누면? 요거를 4로 나누면 이게 바로 2A, 2B, 2C, 2D의 분산이겠다. 그쵸? 근데 여러분 식을 잘 보면요. 이게 요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될까? 얘가 2로 묶이면은 2 괄호 A-5를 제곱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이 앞에 있던 2는 얼마가 될까? 제곱이 이렇게 뿌려질 거 아니야, 그죠? 4. 그죠? 그러면은 4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고 근데 4가 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넷이 다 4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4로 묶어버리면 A-5의 제곱, B-5의 제곱, C-5의 제곱, D-5의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거를 사로 나누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지 말고 아까 전에 우리 요거를 이용하면 더 쉽겠네. 그지? 네. 맞죠? 여기 있는 요 분자가 지금 여기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모양 그대로니까, 그치? 여기서 그냥 사사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이 중괄호 자체가 분산인 거잖아요. 그럼 분산이 얼마란 얘기야? 12란 얘기입니다. 분산이 12. 잘 보세요. 그쵸? 여기 분자에 있는 게 그대로 여기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 분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12가 되는 거고, 이 12가 바로 2A, 2B, 2C, 2D의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루트를 씌워요. 루트 씌웁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자, 평균은 아까 10 나왔고, 루트 12에다 루트 씌우니까 얼마야? 2루트 3. 자, 요렇게 푸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이제 푼 거는 정석으로 푼 거고요. 사실 이 변화된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얘들아. 평균 땡땡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써주시고,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땡땡 곱하기의 제곱. 자,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리고 평균 땡땡 더하기 곱하기 분산 땡땡 곱하기의 제곱.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처음에 주어져 있던 4개의 별량에다가 다 일정한 어떤 변화를 준 거죠. 네. 전부 다 뭘 해놨어요? 전부 다 제곱? 곱하기 2를 해놓은 거죠. 어. 그죠? 곱하기 1을 해놓은 거지. 그러면 그 결과를 봐봐. 원래 얘네 넷의 평균이 5였잖아요. 근데 곱하기 2 했더니 얘네 넷의 평균이 뭐가 됐어요? 10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별량에 곱하기 2를 하니까 평균도 어떻게 됐어? 곱하기 2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이 갖는 성질은 모든 별량에다가 똑같이 얼마를 곱하거나 얼마를 더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ABCD의 평균이 5였잖아. 근데 만약에 뭐 2A 플러스 3, 2B 플러스 3, 2C 플러스 3, 2D 플러스 3. 자, 이렇게 4개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ABCD의 평균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몇 하고?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몇? 더하기 3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별량에다가 곱해준 것과 더해준 것을 100% 똑같이 평균에 적용하면 그냥 평균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 넷의 평균은 얼마란 얘기야? 13이란 얘기야. 13. 그지? 요걸 알고 있으면은 이런 계산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평균보다 더 편한 거는 분산 있죠. 분산. 자, 분산은 지금 곱하기만 있지. 곱하기만 있어. 이 얘기 무슨 뜻이냐? 분산은요, 더한 것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2A 플러스 3, 2B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분산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원래 분산이 산포도 아니에요?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하는 것은 퍼져 있는 정도의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죠. 그죠? 1, 2, 3, 4에다 곱하기 2 하면 2, 4, 6, 8이니까 간격이 멀어지잖아. 근데 더하기 하는 것은 이 간격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더하기 하면 그대로 이렇게 이동되는데, 그지? 그래서 더하기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분산은 뭐의 영향만 받아? 앞에 곱해지는 숫자의 영향만 받아요. 그런데 원래 ABCD의 분산이 3이었는데 2A, 2B, 2C, 2D의 분산은 얼마 나왔어? 12 나왔어요. 분산 몇 배 됐어요? 원래 3이었는데 12가 됐잖아. 4배. 4배가 됐잖아. 분명히 앞에다가 곱한 숫자는 2였는데 분산은 4배가 됐죠. 느낌이 왔니? 곱해진 숫자의 영향을 받는데
분산을 구하는 과정 중에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의 영향을 제곱배만큼 받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이런 계산이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뒤에 중단원 마무리에 있거든요. 중단원 마무리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89쪽 잠깐 볼게요. 89쪽. 자, 89쪽에 보면은 23번 있죠. 23번. 자, 여기다가도 다시 한번 쓸게요. 평균 땡땡. 곱하기를 먼저 쓰자.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분산 땡땡. 곱하기의 제곱. 자, 그렇다면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요 4개의 숫자는요. 윤서야, 여기 있던 애들한테 다 어떻게 해준 거야? 2를 곱하고 5를 뺐어요. 곱하기 2를 해주고 빼기 5를 한 거죠. 빼기 5는 뭐 그냥 더하기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그치? 맞죠? 그렇다면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평균 5에다가 이 두 개를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5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5 하면 나오겠죠? 얼마야? 5요. 또 5네, 그치? 5.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분산은 무엇의 영향만 받아요? 곱하기 영향만 받아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은 분산 구할 때는 무시. 얘는 무시하시고, 자,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곱하기의 영향을 대신 제곱배로 받는다. 그쵸? 제곱배. 제곱하기 2면은 분산은 몇 배 되는 거야? 4배. 4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분산이 2였으니까 거기다가 2의 제곱 4배를 해가지고 분산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랑은 이거 한 문제 풀 때 시간 차이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아까 한 것처럼 하나씩 다 하라는 건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치?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 내용 지금부터 좀 알고 써먹으시면 좋겠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85페이지 볼게요. 85페이지 두 문제 마무리 해봅시다. 85쪽에 5번 문제는요. 자, 혜원이네 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어 점수를 조사했는데 전체 학생의 영어 점수의 분산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거 먼저 한번 해볼까? 자,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남학생이 20명 있고 여학생이 30명 있어요. 여학생이 30명 있는데 남학생들의 평균은 80점이고 여학생들의 평균은 90점이다. 그랬을 때 전체 평균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더라? 전체 50명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지? 80 곱하기 20 만나게 90 곱하기 20 해갖고 나누기 50 해버려요. 일단 남자 평균에다가 남학생 숫자를 어떻게 곱해요. 그쵸?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남학생의 총점이 되거든요. 20명의 총점. 또 90에다가 30도 어떻게 또 곱해요. 그럼 여학생의 총점. 그럼 이거를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50명 평균이니까 50으로 나누면 전체 평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구하는 과정을 있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대신 이번에는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산도 수정아 분산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분산? 편차제곱의 평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분산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분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남자의 분산에다가 남학생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 곱해요. 남자의 분산에 남학생 수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뭘 구한 걸까? 남자 분산에 남학생 수를 곱한 것. 이게 뭘까요? 편차의 제곱.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합이죠. 그죠?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값을 말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여학생들의 분산에다가 여학생 수를 곱해요. 그러면 7 곱하기 20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합을 말하겠죠.
그럼 가연아,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아까 한 것처럼 더해서 이게 전체 몇 명에 대한 얘기예요? 40명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전체를 40으로 어떻게 하자? 나누자. 이거 전체를 40으로 나누자 하시면 이게 전체 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랑 여학생의 학생 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얼마 나올까? 3과 7에 딱 중간에 나오겠죠. 학생 수가 똑같으니까. 그쵸? 뭐 계산해보면 당연히 얘는 5가 나올 거예요. 5. 이런 식으로 아무튼 두 그룹의 전체 분산을 구한다.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는 A, B 두 반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의 개념을 아냐 이겁니다. 의미를 알고 있느냐. 자,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자, 고르다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고르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는 게 고른 거예요? 아니면 막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이런 게 고른 거예요? 평균 주변에 몰려. 가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애도 있거든요. 보통 야 너는 성적이 되게 고르구나. 이거는 고만고만하게 뭐 다 뭐 한 8, 90점 이렇게 받은 건 고르는 거지. 뭐 어떤 거 막 100점이고 어떤 거 빵점이고 그럼 고르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르다 하면 여러분들은 산포도가 어떤 거야? 잘 생각해봐. 고르다. 산포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요. 산포도가 작은 거예요. 평균 주변에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래서 고르다 그러면 산포도가 작은 거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고르다 산포도가 작은 거. 이거 어디 아파? 오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잠을 못 잤어 어제?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A반이 B반보다 고르다 그랬는데 A반의 표준편차가 B반의 표준편차보다 어때? 적어요. 작죠? 그럼 A반이 산포도가 작은 거네? 그럼 기억은 어때?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넓게 퍼져 있다. 맞아요. 그지? 넓게 퍼져 있다는 게 산포도가 높은 거죠. 그죠? 산포도가 높은 거니까 맞죠? 그죠? B반의 표준편차가 높으니까. 자,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높다. 보통 너네 반이 잘했냐 우리 반이 잘했냐 이거는 뭘 가지고 판단해요? 반평균으로 판단하잖아. 근데 A반과 B반은 지금 평균은 어때요? 평균은 같죠. 그러니까 누가 더 누가 더 성적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두 반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은 A반에 있다. 모르지 않아요? 이거는 A반이라고 하든 B반이라고 하든 무조건 틀립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지. 여러분들이 반평균이랑 반의 그 분산만 보고 전교 1등이 어느 반인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자료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요렇게가 답입니다. 오늘 한 게 이제 통계 단원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 다 한 거예요. 통계 단원 끝났어요. 이제 뭐 뒤에 나오는 뭐 뭐냐 산점도 뭐 상관관계 이런 거는 진짜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가지고 뭐 한 30분이면 끝나는 내용이고 거의 통계 단원은 오늘 배운 그 분산이랑 표준편차 요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다. 통계 단원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을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숙제는 85까지 82부터 85까지 89까지 할까? 아니요. 괜찮은 것 원래 같아요. 원래 9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떤 친구들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가지고요. 제가 숙제를 조금 줄일게요. 워크북이 근데 워크북이 70 아니다 53부터 57까지입니다. 53부터 57까지. 가져오는 거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에서는 78부터 81,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50부터 52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숙제가 하나 더 있었죠. 프린트 그 원주각 숙제. 그래서 지금 워크북이랑 프린트랑 요거 채점할게요. 워크북으로 갑시다.